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건희입니다. 오늘 의문공답, 의원이 묻고 공무원이 답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막 시리아에서 돌아오신 우리 장훈정 중동 일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번에 가서 뭐 수교 협정에 사인을 하고 오신 건가요? 네, 저희 수교 문서를 준비해 갔고요. 네. 저희 장관하고 그 시리아 장관하고 서명을 해서 수교를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네, 뭐 화제의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동 일과장이시잖아요. 네. 중동 일과는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요? 이 중동 일과는 그 레반트 지역 국가를 담당합니다. 레반트는 뭐 이탈리아어는 레반트 해가지고 동쪽을 말하는데요. 네. 지중해 동쪽의 면에 있는 뭐 중동 국가들, 시리아를 포함해서 뭐 레바논, 이스라엘, 이라크, 또 요르단, 이집트까지, 팔레스타인도 하고 있습니다. 레반트가 동쪽이라는 뜻이군요. 네, 지중해 동쪽에 있는 중동 국가들을 레반트가 이렇게 뭐가 떠오르다 이래서 해가 떠오르다 해서 그런 동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고 오셨는데요. 네. 그래서 시리아하고의 수교는 우리 외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191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미수교국으로 시리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리아하고 수교를 함으로써 이제 완전히 이제 유엔 회원국과 그 수교를 마무리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었고요. 우리 장관님께서 뭐 약간 농담식으로 마무리 홈런을 때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가 또 한참 오랫동안 분쟁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수교를 함으로써 좀 더 국제사회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독자분들께서는 왜 우리가 시리아하고 아직까지도 수교를 못 하고 있었지? 그것부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왔을 때 시리아와 아무 관계도 없었고 사실 바쁘다 보니까 시리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수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놀랍게도 한 1962년부터 우리가 시리아 수교를 추진을 해왔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거의 해마다 시리아 수교 추진 검토 페이퍼가 해마다 나올 정도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 시대의 그 역변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냉전이 심하다 보니까 시리아가 북한하고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수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다가 또 2011년에 시리아에 내전이 나면서 그 아사드 정권이 들어섰고 또 아사드 정권은 뭐 화학 무기를 뭐 민간인한테 사용한다거나 하는 그런 국제법 위반의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방 세계에서 좀 멀리했고 우리도 이제 수교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교가 안 되고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북한 때문이었군요. 시리아하고 북한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수교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이 어떤 회방 공작도 있었고요. 또 우리도 뭐 할슈타인 원칙 같이 해서 이제 그 진영이 다른 국가와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원칙 하에 좀 멀리 한 적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고 있다가 그러면 이번 수교가 북한에게는 큰 외교적 타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 외교적으로 좀 고립하는 그런 임팩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보면 북한이 이제 자기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았다고 항상 거명하는 국가가 시리아, 쿠바 이 두 나라였는데 작년에 우리 쿠바하고 수교하고 올해 시리아하고 함으로써 이제 북한으로서는 사실 국제사회에 뭐 중러 같은 이웃 국가 빼고는 자기를 지지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어진 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북한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시리아처럼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다른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런 교훈을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사이에 시리아하고 북한은 뭐 무역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무기 판매 이런 게 많았나요?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 보고서나 이런 데를 통해서 봤을 때 시리아 화학무기 개발에 일조를 했다거나 뭐 핵 원자로 개발에 일조를 했다거나 하는 그 기록이 있고요. 또 탄도미사일도 수출을 했고 북한이 그런 무기 거래 이런 것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수교를 하면서는 시리아 신정부는 북한하고 그런 관계는 갖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다짐을 해준 건가요?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현 대통령이 본인 이제 시리아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는 이제
거리를 두겠고 이제 북한하고 네네네. 관계가. 북한과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한국과 같은 그런 나라들과 협력을 추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가보니까 제가 듣기는 네. 시리아에서 이제 꼭 와서 이렇게 수교를 하자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약간 사실이라고 사실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어떻게 됐었냐면 이제 시리아의 그 작년 12월 8일 그 하야트 타흐리르 알쌈이라는 우리가 HTS라고 하는데 그 이슬람 반군 조직이 그 아사드 정권을 축출을 하고 수도를 함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 내전의 나라다 보니 뭐 그 정권이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있을 것인가라는 좀 의구심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굉장히 빨리 그 정부의 어떤 조직을 갖춰 나가면서 뭐 헌법 선언도 발표를 하고 또 국민 대화 회의를 해서 뭐 1000여 명 이상 모여가지고 또 포용적인 어떤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그런 로드맵도 발표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수교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올해 2월에 우리 그 아중동 국장께서 시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또 시리아의 어떤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시리아가 너무나 흔쾌히 웰컴 수교 환영 의사를 밝혀서 저희가 그 지지 의사를 확인을 하고 수교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교를 하는 방법도 뭐 뉴욕 유엔에서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교장관이 우리 한국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방식이 있는데 꼭 이렇게 우리 외교장관이 시리아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형식을 취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요? 수교에 어떤 정해진 방안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과거 기록을 찾아보고 또 규정도 찾아봤는데 그래서 흔하게 하는 방식이 그 대사관하고 외교부하고 공안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방식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문서를 만들어서 고위급에서 서명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리아의 이 신정부는 아무래도 수교가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안 교환이나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 장관이 방문을 해서 시리아 장관하고 서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희망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박 3일로 시리아를 방문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리아에 이제 처음 가보신 거죠? 네, 당연히 처음 갔습니다. 시리아는 인상이 어떠셨어요? 가기 전에는 조금 걱정이 있었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평화롭고 좀 이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워낙에 오랫동안 그 제재를 겪고 또 내전을 겪다 보니까 건물들이 다 거의 폐허가 많고 공실로 된 건물도 많고 사람이나 차가 많이 지나다니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차도 다 이렇게 찌그러져서 멀쩡한 차가 없이 그런 걸 보니 우리나라에 좋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진출해서 시리아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가서 보시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시리아에 앞으로 진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이 나라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 우리로서도 좋고 이런 게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던가요, 과장님? 네, 그럼요. 이제 그 전체적인 나라가 이렇게 무채색인 거예요. 개발이 안 하다 보니까 뭐 간판도 뭐 전기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재건 시장이 한 2,500에서 4,000억 불까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무한한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 건설과 또 제조업. 시리아에 한때 뭐 한국차 비중이 80% 정도 됐었대요. 그래서 제조업이나 그런 자동차 그런 진출이. 우리 지금 미국의 관세 때문에 자동차 수출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시리아로 많이 수출하면 되겠네요. 시장을 다변화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제재가 있어서 조금 현재로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제재는 뭐 국제사회 제재인가요? 아니면 미국의 독자 제재? 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제재가 좀 약간 다층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유엔에서는 그 지금 정권을 장악한 조직이 원래 그 HTS라는 조직이 과거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이어서 테러 단체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가 있고 하지만 가장 이제 영향이 있는 제재는 아무래도 미국이 그 시리아 전역에 내린 제재고 또 유럽연합이나 영국도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리아 시장에 진출해 볼까 이런 분들은 이 제재가 언제 풀릴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그 미국이나 그 유럽연합이 내린 제재는 그 과거 아사드 정권이 그 화학무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한 만행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그 한 제재이기 때문에 그 지금 시리아 정권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제재를 해제해 달라. 실제 그 제재는 민간인들의 그 삶에 큰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미국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뭐 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제재를 예외했고요. 또 유럽도 에너지나 뭐 운송, 그 재건 분야에서 그 제재를 좀 해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기까지는 앞으로 시리아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시리아가 또 국제사회가 정한 그런 기준, 어떤 인권이나 뭐 포용적인 정부 구성, 또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이런 거에 충실히 이렇게 좀 대응을 해 나갈 때 국제사회가 이에 호응해서 제재를 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인도주의적인 것처럼 당장 급한 제재는 좀 해제했는데 네네네. 제대로 이제 제재가 해제되려면 앞으로 시리아가 어떻게 하는 걸 좀 봐야 된다 이런 거군요. 네네네. 다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알카에다하고의 관계가 있어서 테러 단체로 원래 있었다는데 그러면 알카에다의 관계도 절연한다 뭐 이런 네, 선언을 그거는 했나요? 과거에 전환한다고 예적에 이미 이제 했고요. 했고요. 네. 또 이제 아마 이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게 그럼 수교를 했으면 대사관은 언제 만드나 뭐 이런 거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으세요? 당장은 시리아 대사관 개설 계획은 없고요. 네. 레바논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겸임을 해서 당분간은 이제 시리아를 같이 이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교가 돼서 또 일부 국민들께서는 그래? 그러면 빨리 한번 시리아에 가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마스커스가 그 성경에 나온 다메섹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유적도 많고 고대 도시고 그래서 가보고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여행은 가능한가요? 시리아로? 아닙니다. 시리아가 그 2011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전 이후로 그 4단계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일체 여행을 할 수 없고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아무래도 조금 안전한지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이 제도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갈 수 없겠네요. 네,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저희 같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나 뭐 공익 목적으로 방송 촬영을 한다거나 긴급한 뭐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뭐 부모가 아파서 한다거나 뭐 그런 사유에 있어서만 여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회원국 중에 이제 우리가 수교를 안 한 나라는 없는 거네요. 북한 제외하고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외교에 있어서는 대단한 어떤 하나의 이정표인데 그 국민들한테 물론 기사도 좀 나긴 났는데 충분히 이제 그 의미가 이렇게 좀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좀 약간 설명을 해주세요. 시리아가 이제 지리적으로 보면은 뭐 위에는 튀르키예, 뭐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레바논이 둘러싸이면서 시리아 자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동 정세에서도 하나의 뭐 화약고로서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안정이 중동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수교가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리아를 국제사회로 잘 견인을 해서 좀 중동 지역의 안정을 이루는데 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한편 그 시리아와 북한의 관계를 좀 절연케 함으로써 우리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우리 김은정 국장 담당하시는 아중동 국장도 여성 외교관이고 우리 장훈정 과장님도 여성 외교관이시잖아요. 뭐 여성 외교관들이 아주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긴 있지만 중동은 이슬람 국가들이어서 사실은 뭐 이 여성 외교관이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텐데 이번에 갔는데 그런 어려움은 없었나요? 확실히 상대 쪽은 여성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점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라크나 이런 데 근무하는 그 외교관 분들에게 여성 외교관이 활동하는데 좀 제약이 있거나 그쪽에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뭐 많은 유럽 국가들은 사실상 여성 외교관들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 그 이슬람 국가 자체에서 여성 외교관을 배출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그 다른 나라 여성 외교관에 대해서 좀 꺼려하거나 좀 그런 것은 크게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네.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네네. 그 외교관의 어떤 삶 뭐 이런 거에 관심도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부 외교관이시잖아요. 네네. 네, 부부 외교관을 지금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년. 네, 20년 정도 하셨으니까 아 이게 이런 게 힘들고 또 이런 건 좋은 네. 것도 있고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힘든 거는 지금은 그래도 그 부부를 같은 공간으로 많이 배려를 해서 좀 보내주긴 했는데 예. 저 초창기에는 좀 그런 건 없어서 서로 떨어져서 오랜 시간 지내야 된다는 게 힘들기도 하고 뭐 때로는 좋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또 뭐 애틋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이제 유럽에서 그 영국하고 제네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뭐 저가 항공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타고 서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월급 받은 건 뭐 저가 항공료로 다 네, 나갔겠네요. 뭐 근데 저가 항공이 이렇게 말 그대로 저가여서 그렇게 크게 비용이 들진 않았는데 단지 이제 심적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제 여자가 다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어디 행사가 있거나 뭐 그런 일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감당해내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저는 뭐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상황보다는 그 개개인이 가진 어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부부 외교관이든 아니면 뭐 한국의 배우자가 있건 간에 또 서로의 신뢰가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저도 큰애가 해외에 있어서 주말마다 1시간씩 페이스톡 하거든요. 아, 네, 어떻게 하세요? 매일, 돈독하시네요. 매일 하세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주말. 그거 하시면 주말에 잠깐요? 왜냐면 시차가 완전 밤낮이 네, 바뀐 상황이라 네, 핑계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사실 여기 나온 것도 창피해서 말 못하고 나왔는데 한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장훈정 중동 일과장님 모시고 시리아 수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외교관들이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시장, 그 다음에 새롭게 가볼 곳, 뭐 이런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날이 금방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문공답 시리아 수교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